자, 너희가 처음에 배운 건 2차 식을 배웠지? 2차 식 뭐 하는 거 배웠어?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지? 네. 맞지? 2차 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배운 게 2차 방정식을 배웠어. 2차 방정식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게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 레파토리가 앞으로도 좀 계속돼요. 너희가 나중에 유리식을 배우고 유리방정식 배우고 유리함수를 배우고 무리식 배우고 무리방정식 배우고 무리함수 배우고 삼각함수라는 것에 대한 기본 정리. 그래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 삼각식이라고 해서 배우거든. 삼각방정식 배우고 삼각함수 배우고 느낌이 이 레파토리가 항상 좀 반복이 된다라는 걸 좀 느껴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함수는 뭐냐? 함수가 뭐야? 함수. y는 ax 플러스 b. 그건 1차 함수. y가 증가하면 x도 증가. 함수가 뭐야? 1차 함수 배웠잖아. 그때 함수 얘기했을 거야, 분명히. 함수가 뭡니까? 함수가 뭐예요? 함수. 도희, 함수.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 도희. 질문 안 할 줄 알았지? 함수가 뭐야? 함수는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단 하나로 결정되는 관계를 말해요. 너희가 x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거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y의 값이 딱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를 함수라고 해요. 함수. 그래서 이 함수가 중국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함이라는 게 이제 상자의 의미를 가져요. 상자. 상자수다. 어떤 상자가 있다. 뭔가를 집어넣었다. 1을 집어넣었다. FED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얘가 정해짐에 따라 튀어나오는 값이 딱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를 함수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너희가 공통사 2 쪽에 들어가면 좀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함수라는 단원이 또 있거든.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단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야. x의 약수 y라고 하면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5를 집어넣으면 1, 5가 2개 나오잖아. 하나 넣으면 하나 나와야 돼. 그래야 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고. 선생님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데요? 모두 다. 하나만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x 값을 넣었을 때 그에 따른 y의 값이 하나씩 나오는 관계를 만족해줘야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x의 약수의 개수요. 내가 5 집어넣으면 2 나오고 5의 약수에서 2개니까.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4가 나올 거고 약수에서 4개니까.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는 관계를 만족한다. 함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함수지만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좀 대표적인 유형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요 개념을 확실하게 좀 기억해줘. 방정식이 뭔지 함수가 뭔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잖아. 1차 함수 배우고 1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2차 방정식도 배웠는데 함수랑 방정식이 모른다는 건 난 좀 아니라고 생각해. 오케이? 네. 제대로 좀 알아주시고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함수들, 함수는 참고로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무한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함수들 중에 너희가 배우는 중학교 때 배우는 함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1차 함수,
두 번째는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 네. 그러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직선 모양이었지. 맞아요? 네. 2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 모양을 띄어요. 포물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 어떤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곡선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인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2차 함수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2차 함수가 어쩔 때 되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a가 0이 아닌 형태의 함수들을 2차 함수라고 해요. 이런 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즉 2차식은 y꼴로 정리가 되는데 a가 0이 아닌 형태의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한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죠. 얘는 2차식이야. 얘는 2차 방정식이야. 얘는 2차 함수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가 되려면 y는 꼴로 정리를 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살아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얘는 2차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x분의 1이 오면 얘는 몇 차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했었어. 처음 얘기하나? 몇 차라고 얘기를 못해. x분의 1 같은 게 붙으면 바로 탈락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요건 나중에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네들 이런 것들은 2차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 정리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포물선 그래프 모양 성질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인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두 가지를 그려보면서 좀 파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를 그려볼 거야. 일단 함수를 그리는 것의 제일 원초적인 방법은 집어넣는 거야. x값을. x에 0을 넣으면 얼마나? 0. 그래서 0,0을 지나요. x에 1 넣어주면 y값 얼마 나오지? 1. 그래서 1,1을 지나요. 2를 집어넣어주면 y값이 얼마 나오지? 4. 그래서 2,4를 지나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1이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지나요. 마이너스 2,4를 지나요. 그래서 이 점들을 촘촘하게 더 찍어봐. 2분의 1 같은 것들 집어넣으면서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 나오니까 2분의 1, 4분의 1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게 돼도 4분의 1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을 지나고 이 점들을 촘촘하게 찍어가지고 다 연결을 해봤더니 이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포물선. 포물선의 정의가 뭐라고? 어떠한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곡선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이 그래프라는 것도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조금 파리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 함수식을 어떤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서 나온 그 개념이 그래프야.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이 관계식이 참이 되게 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구나 라고 봐주면 되는 거거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그려보자면 0을 집어넣어주면 0 나오고 1 집어넣어주면 이번엔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줘도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줘도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 점들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뭔가 되게 희마리가 없지 않아? 희마리가 없다.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얘가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하는 숫자였고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울어지고 B값에 따라서 어느 점을 지나가는지를 정해줘서 그래프를 정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포물선을 그리려고 하면 되게 애매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기준을 좀 잡아줄 거야.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아까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곡선이라 했었지. 맞죠? 그러면 이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할 거야. 꼭지점.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다. 항상.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꼭지점 좌표다. 그래서 너희가 2차 함수를 그릴 때 항상 x축 그리고 y축 그려서 꼭지점을 찾고 꼭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지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지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요. 오케이? 나중에 얘를 평행 이동할 거니까. 그러면 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둘 다 꼭지점 좌표가 0,0에 있구나 볼 수 있다는 거야. 0,0에서 꼭지점 좌표를 갖는 거야. 꼭지점이란 단어는 뒤쪽에 넘어가면 바로 나올 거야. 여기 0,0을 꼭지점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쪽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난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0,0을 지나가고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x제곱 개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곡선 모양이 그려진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 튀어나와 있다. 아래로 볼록 튀어나왔지.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위로 볼록. 오케이? 네. 그 다음 y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왜? 포물선 모양이라 했고 얘네 둘 다 이 y축을 축으로 갖는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 모양이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볼게. x값이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x값이 감소한다는 건 왼쪽으로 간다는 거고 y의 값이 증가한다는 건 위로 간다는 거야. y의 값이 감소한다는 건 아래로 간다는 거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x가 0보다 작은 구간일 때래.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왼쪽 구간을 말하는 거지. 이 구간. 맞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죠. 오른쪽으로 갈 때 아래로 가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볼 수 있다고. 인정?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돼? 증가한다. 그 얘기가 이 두 가지 멘트예요. 왼쪽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갈 때 y 값이 감소해요.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클 때, 즉 오른쪽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합니다. 그 얘기했구나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알 수 있지. 이때 거도 마찬가지. 왼쪽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돼? 증가. 그래서 왼쪽 범위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오른쪽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돼? 감소한다. 여기까지 괜찮지? 함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 근데 대충 그려줘. 오케이? 0,0의 꼭지점 잡고 생기고 아래로 볼록하는 2차 함수가 그려지는구나. 특징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인정하죠? 네. 자, 그러면 y는 ax 제곱을 가볼게요. 근데 요거 밑에 있는 말 되게 중요한 거야. 요거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다.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다. 그리고 만약에 x제곱 개수 절대값이 똑같다면 이 둘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가져요.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갖는다. 볼 수 있는 거야. 괜찮죠? 괜찮아? 밑으로 가볼게요. 포물선이란 무엇인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포물선 모양을 띄어요. 포물선. 어떤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곡선 모양을 띈다. 그래서
y는 x제곱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와 같이 곡선 모양들을 띠는 것을 포물선이라 하는데, 포물선은 어떤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을 갖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축을 기준으로 왼쪽 길이와 오른쪽 길이 어느 지점을 잡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서, 하나 더,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게 돼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항상 2차 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2차 함수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ax 제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y는 ax 제곱이야 라고 나와 있다면 a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그리고 꼭지점 좌표를 0,0으로 갖는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그려진다 볼 수 있다고. 괜찮아, 동목이? 지환이 괜찮아?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그리고 꼭지점을 0,0으로 갖는 2차 함수 모양이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라고. 그 다음 y축에 대하여 대칭일 텐데, 그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표현을 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축의 방정식. 얘를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0,0, 0,1, 0,2, 0,-1, 0,-2 무슨 공통점이 있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x 좌표가 전부 다 0이죠. 그래서 이 직선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0이라고 표현한다고. 왜? x 좌표가 다 0이니까. 인정?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되는 거예요. x는 0은 y축을 의미한다. y축. a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데,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a가 양수일 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a가 음수일 땐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리고 그 a의 값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는 x제곱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어.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인정하죠? 그런데 y는 2x제곱을 그려봤어. 그러면 얘보다 폭이 더 좁아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할게요. 왜? 점 찍어보면 알아요. x에 1 넣으면 1,1을 지나. 근데 얘는 1을 집어넣으면 2 나오거든. 1,2를 지나. 2 넣으면 4 지나고, 여기다 2를 넣으면 8이 나오거든. 폭이 더 좁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매번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 네. 특징들을 기억해 놓으면 된다는 거야.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폭이 좁아지는구나. 반대로 a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인정하죠? 네. 오케이? 꼭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음수 때문이야. 만약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온다라 한다면 마이너스 1이 값이 커, 마이너스 2가 값이 커?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네.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잖아. 하지만 얘가 폭이 더 좁아지거든.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숫자가,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돼, 마이너스 떼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져요 라는 표현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인정하죠? 그리고 y는 ax 제곱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x 제곱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가 플러스로 나왔는데 하나가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둘이가 절대값이 똑같아. 예를 들어 y는 10x 제곱이 나왔어. 근데 또 다른 2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10x 제곱이 나온 거야. 그럼 이 두 2차 함수는 절대값이 똑같네.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x 제곱이 그려졌다면 마이너스 10x 제곱은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시켜준 그래프 모양이 생기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인정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들 보시면은 감을 좀 잡으려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의 값이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1일 때, 2일 때 같은 경우들에 대한 그래프들을 그려봤대요. 그러면 y는 x제곱이 초록색, y는 2x제곱이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2차 함수 x제곱 개수가 초록색에 해당하는 x제곱 개수보다 크기 때문에 폭이 더 좁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2분의 1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는 얘보다 절대값이 더 작기 때문에 폭이 더 넓어지는 하늘색 그래프가 그려졌구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도 절대값이 제일 작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일 폭이 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초록색이 그려지고 빨간색이 절대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폭이 제일 좁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라고요. 인정하죠? 오케이? 다음으로 가보자. 여기 문제를 한번 좀 풀어줄까요?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 풀어봐 지금. 시간은 많이 안 드릴 거고 5분 정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핵심 문제 익히기 가보겠습니다. 여기들은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함수들은 그 식 자체가 전부 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와 축의 방정식은 변화가 없어요. 오케이? 너희가 어떻게 그리든 간에 다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 인정하죠? 네.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는 무조건 0,0이 되고 축의 방정식도 전부 다 x는 0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2차 함수인 것을 골라보자. x제곱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럼 얘네 1차 함수니까 탈락이고 얘는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고 3차 함수지 세제곱이잖아. 네. 탈락.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보면 x제곱이 없어지겠죠? 1차 함수가 돼서 탈락. 얘도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되는데 얘하고 얘가 만나서 없어질 거 아니야. 네. 1차 함수가 되어서 탈락이라고 봐주셔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나와요.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 a 값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전개를 해보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5a가 나오는데 x제곱 개수가 없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가 2가 되면 안 되는 거지. a가 2가 되면 0이 되니까 x제곱 개수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도 한번 가볼게요. 전에 한번 은연중에 좀 설명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함수에서 요거 되게 요 표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어쩔 땐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라고 하고 어쩔 땐 fx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라고 하고 헷갈려 죽겠어요. 뭐라고 써야 돼요? 둘이 뭔 차이예요? 할 때가 있단 말이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함수의 정의는 하나 넣었을 때 하나 나오는 관계를 말해. 맞지? 하나 넣으면 하나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여기다가 1을 넣고 싶어. 여기다 1 넣고 싶어. 1을 집어넣어주면 2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고 더하기 5 나오지? 네. 맞지?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이거 4지? 그러면 x에다가 1 집어넣은 그 결과가 4인 거네? 어떻게 표현할 거야? y는 y에 x는 1,
일대 값 뭐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애매하다는 거지. y는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은 내가 x에다가 뭘 넣는지를 표현하는 게 되게 애매해. 이해가요? 그래서 만든 게 얘예요. x에다가 1 넣은 값을 표현하고 싶어. 4번은 이런.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내가 x에다가 뭘 넣었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그럼 둘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맞아, 차이는 없어. 그냥 둘 다 이 그 함수에 대한 관계를 표현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f-1과 f1이라는 것은 여기 fx라는 관계식 x 값에 -1 넣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함수 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함수 값. x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값이 f-1인 거고 x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값이 f1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f-1부터 한번 구해보자면 -1을 집어넣어준 건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돼서 10 나오는구나 볼 수 있고 f1은 1을 집어넣어주면 2-3 더하기 5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4가 되는 거다. 맞아. 두 값을 더한 값은 14다. 까지 정리할 수 있죠. 오케이? 네.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내가 옛날에 이 생각을 했었거든. 이게 뭔 차이지? 헷갈려 죽겠다고 생각했었어. 다음으로 가볼게요. y는 ax제곱 그래프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어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꼭지점을 0,0으로 가져요. 축의 방정식을 x는 0으로 가져요. y축을 축으로 갖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1번은 맞는 말. 축의 방정식 x는 0이다. 맞는 말. 얘는 a의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맞는 말. -1,3을 지난다. x에 -1을 넣어주면 3 나오죠. 그러면 -1,3 지난다. 맞는 말. 그리고 얘 그래프를 대충이나마 한번 그려보면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특징만 맞게 그리면 돼. 꼭지점 좌표와 아래로 볼록하게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얼마만큼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졌는지는 궁금하지 않거든. 그런 상태에서 5번 보기를 보게 되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일 때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0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이 왼쪽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위로가 아래로가? 아래로. 그럼 증가할 때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맞는 말인 건데 증가한다 했으니까 틀린 말인 거지. 안 어렵죠? 지우이 괜찮아? 괜찮아? 성우 괜찮아? 네. 괜찮아? 윤호? 윤호?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 해. 괜찮아? 괜찮아? 루이 괜찮아? 다음으로 가볼게요. 폭이 가장 넓은 게 무엇이냐? 폭이 가장 넓어지려면 절대값이 가장 어때야 돼? 작아야죠. 이 중에 절대값 제일 작은 게 누구야? 3분의 4번이죠. 와. 오케이? 폭이 가장 좁은 게 뭐냐 하면은 절대값이 가장 커져야 되고 폭이 가장 넓은 게 뭐냐는 가장 절대값이 작은 걸 골라주시면 되겠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y는 3분의 2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 대칭인 것은 x제곱 개수가 3분의 2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건 부호만 바뀐 걸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을 찾아준 게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이차함수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네. 안 어렵죠 여기까지? 네. 자, 다음으로 가보자. 앞으로 이거는 너희가 고3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할 개념이에요. 어떤 함수든 간에 함수식이 나중에는 더 더럽게 나올 거야. 근데 어떠한 세상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함수든 간에 모두 다 모든 함수들에서 어떤 점을 지납니다 라는 표현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로 기억하세요. 대입하면 성립한다.
내가 이게 재수 공부할 때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 아, 함수에서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건 그 점을 관계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소리구나 라는 걸 느낌표가 얻었거든. 오케이? 네. 되게 중요한 멘트야.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소리야. 이 개념은.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도 지나고 마이너스 1, b도 지난다. 둘 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x에 2를 넣어주면 4에 2는 8, a는 2겠구나. 그럼 저 관계식 ax 제곱이었던 것은 2x 제곱이었구나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마이너스 1, b를 대입하면 b는 2가 되어서 2가 되는구나. a 더하기 b를 계산해 준 건 4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정답이 마이너스 4지? 가만. 아, 2, 마이너스 8을 지난대요. 그럼 x에 2를 넣어준 게 마이너스 8 나와야지.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고 마이너스 1, b를 다시 한번 넣어주면 b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더한 건 마이너스 4다.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다음으로 갈게요.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 식을 구해보자. 얘는 꼭지점 좌표가 어디에 있어요? 자, 이게 너희가 약간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 a가